안녕하십니까, 김웅수입니다. 이번엔 중동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람이란 전쟁이죠. 어수선, 중동의 어수선을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너무 편파적인 뉴스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뉴스는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면에서 공익방송,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뉴스란 타이틀, 뉴스는 있는 사실, 팩트를 정하는 것,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어느 편을 두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뉴스가 편파되면은 그것은 곧 선종선동과 같은 의지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잘못된 뉴스를 봤을 때 그거에 방정이 격화돼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역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를 정하지 않으면 그게 거꾸로 선전선동, 공산권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전선동에 속하죠. 선전선동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게 나라냐 아니면 개탄을 누르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도적인 면을 내포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립성이 바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송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면 저게 진짜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지를 못하죠. 뉴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그대로 내라듯이 놓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어느 게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도하게 되면 그 기회를 그 사람에게 내 의지를 전해준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뉴스를 받아들이면서 그쪽 편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에 가깝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립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면만을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하기 전에 그 생각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왜 통신망의 보안이 왜 필요할까? 아니면 군사 보안이 왜 필요할까? 정보 보안이 왜 필요할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군함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보안이 필요한가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나 이런 곳은 전 국민에게 알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공영방송, 뉴스라는 타이틀은 정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내주는 거지, 거기에 감정을 싣고 이쪽으로 편파되거나 저쪽으로 편파돼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잡아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미 이란전에서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언젠간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이란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은 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갖고 몇 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미국에는 석유가 품질 좋은 석유들이 많습니다. 중동의 석유를 원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니 어쩐지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점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이란이 정치 경제를 잘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란의 굶어 터진 상처, 굶은 상처를 트럼프가 발로 따서 터뜨리는 경향이죠.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을 이번에 트럼프가 일을 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전쟁 다 못하는 이란을 두둔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치로 물부족 국가를 만들고 잘못된 전쟁으로 자기 목줄을 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얼뜻 보면 트럼프가 전쟁의 신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란이 바보 같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제 눈에는 신처럼 보이네요. 전쟁의 신처럼. 재간공명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군대를 가면은 상병마로 목쯤 되면은 분대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일부 부대원 한 분대에 한 명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분대장 교육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분대장 교육 가면은 전쟁에 있어서 중대장이 사망하거나 소대장이 사망하면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전 시에는 작전권을 갖기 때문에 명령하달이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유리하게 경계를 서야 되고 저기 어디로 침투할 건가, 내가 어디로 올라가서 점령을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달을 합니다. 우리가 낚시하는 것도 똑같이 외형, 바깥에 보이는 외형을 보고 수심의 외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벽이 있으면 그 밑은 수직 안반으로 다 깊은 곳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에 깊은 수심에는 큰 물고기가 있고 낮은 수심에는 작은 고기가 있고 수초에 산란시에는 수초에 큰 고기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도 똑같습니다. 낚시하는 거와 같이. 분대장을 갔다 오면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배우게 되죠. 노후 전쟁 때 한번 얘기한 내용인데요.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그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러시아 군인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운 러시아 군인들이라고 얘기했었죠. 보통 군인들은 주의본부나 작전 통제실 같은 걸 부터 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는 건망대를 친다든가 적의 시야를 볼 수 있는 곳을 막고 들어가야 되는데 적의 시야에 나 잡아잡쇼 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 걸 바로 내장
교육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K방산의 우수성과 거기에 대한 실전 경험을 인정받은 전쟁이죠.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 K방산의 무기를 팔고 그 대가로다가 원유를 우선적으로 받는 조건, 이로써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죠.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유입 찬출도 많이 높아지겠죠. 원유를 갖고 와서 정제를 해서 그 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그 베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가장 해를 입는 것도 우리나라지만 가장 특혜를 입는 것도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원유에서 축출해갖고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나 여러 기업체에서 플라스틱, 섬유, 옷, 의류, 신발, 먹는 음식까지 속에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학회사 다녔다고 그랬죠. 원유 사갖고 와서 먹는 비타민제를 만들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거죠. 현장에서도 일하고 여수산단 출장도 보름은 거기 가서 보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나중에 개발부서에서 신약 개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죠. 왜 경제 나라 대 나라, 사람 대 사람 다 똑같은 사회 경제입니다.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사회 경제이고, 국가가 어울리는 것도 하나의 경제, 국가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하고 나라 대하고 거의 똑같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과언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아주 힘 좋은 일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라는 일진이 있는데 힘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보다는.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일진도 있는데 미국보다는 강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일진이 힘을 모으다 보니까 미국의 힘이 좀 딸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일진의 힘이 딸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일진이 미국과 가까운 따까리를 하나 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따까리를 한 편 두둑이 뺐죠. 그래갖고 얘네를 너 일로 와 새끼야 하고서 뺐는데 미국 일진이 보기에는 내 따까리를 때렸어 이 새끼들 봐라 하면서 또 미국 일진이 이란을 한 방 탁 때린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 일진이 미국의 따까리를 때렸는데 미국의 일진이 러시아나 중국 따까리를 안 때리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원래 경제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이란을 때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러시아에서 내 따까리를 때렸는데 나는 러시아 따까리를 하나 때리겠다. 서로 간에 때리면 큰 싸움이 나니까 밑에 있는 애들 한 대씩 패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럭저럭 서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맞긴 맞아도. 그렇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 일진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끈질기게 버티는 겁니다. 미국을 뛰게 패다가 아주 그냥 지치는 거죠. 이놈 새끼 발 안 나 하고 막 두들겨 패는 거죠. 너 죽을래. 두들겨 패다가 지치는 경향이랄까. 근데 지치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이 우리 싸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죽을래? 아니면 살래? 여기서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다 압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 간의 국가에서 서로 생존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약육강식에 의해서 내가 생존하느냐 내가 죽느냐인데 국가에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나한테 꿀리게 되면 내 발 안에 오면 걔를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밟아 죽여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못 일어서게 밟아 죽여놔야 됩니다. 미국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런 것처럼 미국 또한 나를 경쟁 상대로 밟고 올라올 나라가 있으면 그건 밟아놔야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나 사람이 사는 경제나 국가 간의 경제나 똑같은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무풍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달들이
동원돼서 기업이나 정치에 있어서 저 기업은 만약에 내가 큰 대기업이고 저쪽에서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저런 기업은 미리 밟아놨으면 좋겠다 하면은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건달들 동원해서 그게 바로 옛날에 정경유착인데 아마 지금도 정경유착은 있을 겁니다. 돈 갖다 주고 사과박스로다가 뭐 돈 갖다 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사과박스 게이트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암암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비리 없이 뭐 인간사회에 비리가 단 한 점이라도 없을까요? 사람이 먼지 털어서 먼지를 털어내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요. 경제 아무리 천명경백해도 먼지는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절주절 떠들어 봤는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들어 대봤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것저것 많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줄일까 합니다. 또 제가 전문 뭐 썰을 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얘기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자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전쟁에서 간단하게 육박전으로 다 결론을 진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마도로 집보 작전은 간단하게 발을 들어 올려서 체중을 실어서 밀어차기로 해갖고 상대편을 넘어뜨려서 제압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이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접어 들어 올려 내려찍기로다가 한 방에 보내는 전술인 것 같습니다. 자, 고란도가 가는 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